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저도 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또 영원인 검찰개혁 끝까지 좀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고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 중 안진 교수 이종협 변협회장 목소리까지 들으셨어요.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대목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포함될지 여부였는데 결국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던 검찰총장 후보 뉴스의 비밀, 잠시 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풀어드립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검찰총장 후보 소식이죠? 검찰총장 후보 추천 뉴스의 비밀, 이성윤이라는 맥거핀인데요. 네. 지금 최종 후보자가 추려졌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맥거핀이 뭐예요? 또 이렇게 다 하시면서 저에게 아는 체를 할 기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예.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영화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건데 예. 이게 마치 이제 등장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제 가방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뭔데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갖고 있느냐. 예. 이것은 맥거핀입니다. 아하. 근데 그 영화에서 맥거핀이 뭔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 네. 뭔가 이게 중요한 가방인 것처럼 하는 그러한 내용만 쭉 나와요. 근데 네. 영화 중간에 이 가방이 자동차에 실린 채로 예. 그 자동차가 늪으로 빠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뭐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예. 그냥 아무도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영화가. 그 영화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영화 중반까지의 내러티브를 끌어가는 역할만 하고 역할을 하는 사라지는 게 맥거핀입니다. 예,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다는 의미네요. 자, 그런데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냥 검찰총장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부처는 장관 인사도 이렇게 보도 안 합니다. 장관들은 압수수색을 못 합니다. 총장이 이렇게 오히려 뉴스가 되는 정치적 시선이 검찰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쏠리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차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연상이 되는 게 60년 전에 예. 5.16 쿠데타 전에 군대 예.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 검찰이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그때 이제 군부가 좀 그 당시만 해도 비교적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근대적인 집단이었었거든요. 예. 좀 역량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아하. 그런 곳이었는데 한국도 이제 뭐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다 보니까 네. 검찰로 정치적 시선들까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온 뉴스가 여기에 쏠렸어요. 자, 최종 후보 누가 됐습니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네. 이렇게 4명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이렇게 심사한 결과를 놓고 이 중에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주말 동안 청와대와 물밑 협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네. 다음 주 초에 이제 제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을 하겠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이게 순조롭게 되면 5월 말경에 새로운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탈락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 출근 관련 의혹 때문에 지금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걸 고려해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이제 뺀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이성윤 지검장 포함해서 심사 대상자들을 다 표결에 붙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4명을
지금 후보로 최종 압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허. 역으로 얘기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거다. 예.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미 조짐이 좀 나타났던 게 앞서 들으신 그 음성인데요. 당연직 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취재진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조직을 못 만든 사람은 조직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네. 이제 이성윤 지검장 겨냥한 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후보 추천 위원장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즉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찬성표를 별로 못 얻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큰 어떤 아슬아슬하게 탈락했거나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예. 아마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아하. 일각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추천하는 형태의 의견을 추천위 회의에 이제 제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의견을 내긴 냈는데 언론적인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한적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뽑아달라. 네. 결국 박범계 장관도 이성윤 지검장을 크게 도와주지는 않은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걸 가지고 그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성윤 지검장 수사할 때 그 수사 심의회 소집까지 요구하고 이런 건 좀 뭐 이제 와서 보면 뭐 그다지 부질이 없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 요구한 날하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일정이 확정된 날하고 같은 날이었고 연이어서 이제 이게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의 사건인지 별개의 사건인지에 따라서 이 맥락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다르고요. 예. 또 두 개가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는데요. 예. 첫째로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사실은 오비 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은 자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수사심의를 소집한 것이고 후보 추천인은 원래 이제 그날 일정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예. 우연치 않게 일정이 겹쳤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게 이제 이게 두 개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론가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개 사건을 굳이 엮어서 그렇죠. 해설을 것처럼. 그렇죠. 해설을 하죠. 예. 그래서 두 개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때 예. 이성윤 지검장이 행복한 버전이 있고 좀 슬픈 버전이 있습니다. 예. 행복한 버전은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 이게 정권 차원에서 실제 가동이 됐지만 예. 후보 추천위에서 내부 반란 때문에 관철이 안 된 거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예. 이런 해석이 사실은 이 이성윤 지검장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는 지배적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슬픈 버전이 유력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이성윤 지검장이 자기가 이 김학의 전 이 차관 출금 의혹 때문에 검찰로부터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예. 수사심의 소집 요구하는 것으로 단독 행동을 한 것이다. 예. 즉 기소를 미룸으로써 검찰총장 후보군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예. 그 효과로 기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기동을 한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검찰총장 후보 추천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비춰져서 반감을 한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정을 빨리 잡아버린 거다. 예. 이런 해석이 또 한쪽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변협 회장의 말이나 이런 걸 상기해 보면 검찰 조직을 못 믿는 사람을 어떻게 조직 수장을 시키느냐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검찰 조직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수사심의 소집 요구한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수사심의 소집 요구라는 것은 검찰이 자기를 수사하는 걸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보인다는 슬픈 거죠. 버전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뭐 이렇게 하나의 사건 갖고도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 빙하가 참 시사평론가로서는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저 예. 칭찬을 너무 많이 못 받아가지고 서글픈데 앞으로 이렇게 자주 칭찬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추천된 네 사람 중에 누가 유력합니까? 아무래도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정권하고 이제 비슷한 성향이다라고 보는 게 조국 전 장관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이 대검에 요구한 적도 있었고 아하. 그리고 박상기 장관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차관하면서 상당히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해석이 있고 예. 지금까지 이 정권에서 이제 많이 고려한 모든 고위직 인사에 사실 다 언급됐거든요. 금융감독위원장도 하자, 공정거래위원장도 시켜보자 다 근데 안 됐습니다. 진짜 이름 그대로 오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네. 떨어지셔가지고. 아니 뭐 윤석열 총장은 구수도 했어요. 그렇죠. 예. 구수의 윤석열이냐, 오수의 김호수냐. 예.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판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출세 가도이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에 있어서 다소 정부에 편향적이었다라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청와대가 사실 감사위원으로도 재청 시도를 했었는데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사람은 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2번 거부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야당으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비판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아하. 세 번째는 이성윤 지검장의 낙마로 이어진 김학의 전 차관 출근 관련해서 예. 이 사건에서 보고 라인이 있었다. 보고를 실제로 받았다. 이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야당은 이성윤 이 지검장 신경 쓰느라 김호순 전 차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크게 못 썼거든요. 앞으로 신경 쓰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맥거핀 역할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맥거핀이네요. 화산 생각에서 누가 네. 유력합니까? 저도 김호수 전 차관이 아직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어허. 보여지는데 근데 이번에 사배수로 추려진 명단들을 보면은 좀 무난한 카드도 있고 예. 좀 정권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조남관 차장도 들어가 있는데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계속 넓은 스펙트럼을 두고 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적 보여지고요. 모호성. 네. 네. 그리고 야당은 이제 맥거핀 얘기를 하셨는데 축구로 치면은 지금까지 이성윤 지검장이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한 것이죠. 적진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해치고 다니면서 예. 수비수들을 막 그것도 붙이고 아주 다니고. 중요한 위치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슈팅 찬스는 킬러 스트라이커인 김호수 전 차관에게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간 시사평론가들 말만 드러내는 거 보면 네. 제가 아주 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니, 잘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해 오셨죠? 네, 현재 정부나 여권에서 20대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뭐 이미지 쇄신 또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청년 TF가 또 출범을 했고 또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선임 이런 절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의 비밀은 나는 쿨하게 상대는 뜨겁게 이거 어디 노래한 구절인가? 네. 뭐, 예. 어쨌든 듣긴 좋아요. 네, 자신은 쿨하게 가는데 상대는 뜨거워지는 예. 이 그럼 뉴스의 상대방이 비밀. 손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20대 민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치의 주연이 됐어요. 네. 예. 현재 이런 어떤 논의 추세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하나만 뽑아왔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4월 26일부터 27, 28 이렇게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응답률 26.8%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아유, 소개하는 게 덕이네요. 네. 내용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숨이 찹니다. 예. 대통령 긍정 부정평가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38대 56 이렇게 나왔어요. 어허. 근데 20대의 경우는 32대 54이고 아하. 30대에 41대 53과도 대조되는 그러니까 60대 다음으로 가장 긍정평가가 낮은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20대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 전체는 28%인데 20대는 24% 정도였고 예.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이 더 낮아서 무당층이 40%를 넘겼다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뭐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비판 정세가 남아있는 가운데 대통령이나 여권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높다. 이게 예. 현재 20대 여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걸 남녀별로도 좀 세분해서 봐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정부 여당이 낮다면 네. 어쨌든 20대 존재감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여권으로서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죠. 청와대 고심도 큽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청년 TF 이거 어떤 조직입니까? 네, 청와대에서 청년 관련 정책 TF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는데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단장입니다. 본인이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 구성을 결정했다라고 하고요. 네. TF 간사는 청년정책 청와대 총괄을 맡고 있는 김광진 청년비서관. 네. 예전에 국회의원을 지냈었죠. 그리고 청년 소통정책 관을 역임을 했었던 현재 부대변인 임세은 부대변인이 참가를 하고 네. 그리고 청년 정책에서 아무래도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비중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 이준협 일자리 기획조정비서관 이렇게 멤버로 들어갔는데 예. 가장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탁현민 의전비서관입니다. 이거 좀 뜻밖이네. 네, 의전비서관이 청년 정책과 연관이 있을까? 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좀 홍보 업무하고 같이 간다라고 예.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홍보 쪽으로 할 것 같고 아무래도 뭔가 이벤트들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과거에 어떤 여성 관련한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꾸로 좀 20대 여성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20대들이 탁현민 비서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갔다고 막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청년 TF 시작부터 사실은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돼서 이걸 어떻게 또 반전시킬 거냐 과제가 돼버린 것이죠. 네. 자, ETF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열면서 청년층의 여론을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 한계점을 좀 극복을 해야 될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멤버들을 보면은 가장 젊은 분이 김광진, 임세현 이 두 분이 40세고 나머지는 다 50대들이 많습니다. 탁현민 비서관도 없네, 48세고 해서 2030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하고 보완을 할지 이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이게 청와대 내에 설치된 기구인데 중요한 것은 여당이라든지 국회 또 정부 부처 이런 쪽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어떻게 더 촉진을 시켜줄 거냐 이게 정부나 여당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청와대 조직 자체가 클 필요는 없죠. 오히려 관련 유관기관을 잘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운영해서 그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선출설도 있었지만 결국 박광온 의원이 지명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의원 반응이 특기할 만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리면서 쿨하게 받아들인다. 법사위원장을 내가 못할 것도 아니지만 볼썽사납게 자리 욕심을 탐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쿨하네요. 그리고 이제 개혁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개국본이라고 하죠. 이쪽 회원들이 보낸 난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지지층이 나를 그래도 응원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 보였습니다. 이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이성윤, 김호수 이 두 사람 얘기를 했지만 좀 그래도 이미지 차이가 있었잖아요. 둘 다 친정권이라고 분류가 되더라도 여기서도 이제 그래도 정청래보다는 박광원이 더 온건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작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국민의힘 쪽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뜨겁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누가 맡을 거냐가 아니라 법사위원장 자체를 어느 당이 맡을 거냐 이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 지도부를 국민의힘이 새로 선출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왜 먼저 그렇게 지르냐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조금 이따 하든가. 그렇습니다. 법사위원들도 힘자랑에 나섰다 하면서 여권을 비판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위원장을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쌓여갈 것이다. 라고 격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반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모양새가 전체적으로 갖춰지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여당은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국면들이 있고 그 한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아무튼 거듭하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고 그래야 이제 청년 TF나 이런 것도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소속으로 있던 이용호 의원 이분이 남원내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그 입당 문제가 논의됐다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국민의당으로 이탈을 했지만 한동안 거의 뭐 친여적인 행보를 해왔었죠. 이 자격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참석자 모두가 이용호 의원 복당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차기 지도부를 뽑고 그쪽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보류 결정을 일단 내렸습니다. 일단 이용호 의원 측은 아쉽지만은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여기서도 또 반발이 있는 것은 당 내에 그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복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원들이 지금 또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입당의 노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입당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